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기술 분석가 베네딕트 에반스의 AI 통찰을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요즘 AI 이야기가 정말 넘쳐나잖아요. 네, 맞아요. 정신이 없을 정도죠. 그래서 오늘은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이게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좀 쉽고 재밌게 파헤쳐 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AI가 이제 단순히 기술업계만의 얘기가 아니니까요. 우리 모두의 일상 또 미래와 연결되어 있죠. 자료 보면서 그 실체랑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던져봐야 할 질문들 한번 명확히 짚어보죠. 네. 우선 에반스가 딱 찝는 게 AI가 갑자기 짠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스마트폰 카메라로 이렇게 배경 흐리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메시지 쓸 때 자동 완성되는 거. 이런 거 다 이미 우리가 매일 쓰는 기술 속에 AI가 녹아 있다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지금 막 뜨거운 생성형 AI, 챗 GPT 같은 거는 그 다음 단계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고요. 그 지점이 되게 중요해요. 기술이 흔해지면요. 더 이상 AI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그냥 소프트웨어가 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이 생성형 AI라는 새로운 물결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로 진짜 어떤 가치를 만들 수 있느냐 이거죠. 근데 또 흥미로운 게 AI 전문가인 에반스 본인도요. 범용 챗봇 있잖아요. 그걸 매일 쓰진 않는데요. 아 정말요? 네. 코딩이나 일반 글쓰기 도움이 딱히 필요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냥 막연한 기술보다는 어떤 특정 문제를 딱 해결해주는 그런 구체적인 제품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더라고요. 사용자마다 필요가 다르다는 뜻이겠죠. 그냥 답을 찾는 것보다는 어떨 때는 믿을 만한 정보 출처를 더 원하기도 하니까요. 네네. 결국 AI의 가치는 이게 만능 도구라서가 아니라 당신의 어떤 특정 문제를 얼마나 잘 풀어주냐, 여기에 달린 거죠. 하긴 그렇죠. 지금 AI에 대한 기대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에반스도 이것도 약간 과거 닷컴 버블이나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처럼 좀 과장된 면도 있다고 봐요. 거품이 좀 있다. 네, 물론 그 기술들이 결국 세상을 바꾼 것처럼 AI도 그럴 잠재력은 충분히 있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고 지금은 약간 거품도 끼어 있다. 이런 거죠. 이게 그냥 웹이나 스마트폰 같은 플랫폼 변화 수준일지 아니면 컴퓨터 발명처럼 더 근본적인 혁명일지는 사실 아직은 잘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은. 에반스도 지적했듯이 이 기술 발전 속도 자체가 아직 불확실하고 예측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과대 광고 너머의 실체를 좀 봐야 한다는 거고요. 그럼 기업들은 이걸 실제로 어떻게 쓰고 있을까요?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마케팅, 고객 지원 같은 데서 AI 파일럿 테스트, 그러니까 시범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많이들 하고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어떤 산업이냐 하는 차이보다는 회사 안에서 어떤 기능이냐, 이 기능별 도입 속도 차이가 더 크대요. 법률이나 금융처럼 좀 신중해야 하는 분야는 아직 더딘 편이고요. 도입 방식도 좀 중요해요. 우리가 직접 대화하는 챗봇 형태로 쓸 수도 있지만 어쩌면 기존 업무 시스템 안에 그냥 싹 녹아들어서 보이지 않게 효율을 높이는 방식 있잖아요. 네, API 호출 같은 거요? 네, 그렇죠. 그런 방식이 더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용자는 자기가 AI를 쓰고 있다는 거를 의식조차 못할 수도 있고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에반스는 LLM, 그러니까 거대 언어 모델 기술이요. 이게 점점 만들기가 쉬워지고 비용도 낮아질 거라고 보더라고요. 마치 뭐처럼요? 비유하자면 스마트폰 카메라 센서 같은 거죠. 처음엔 소수 기업만 만들었는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다 만들거나 그냥 가져다 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LLM 기술 자체가 아주 특별한 경쟁 우위가 되기는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걸 상품화된다고 표현하더라고요. 특히 오픈소스 모델들이 막 나오면서 이런 흐름이 더 빨라지고 있죠. 맞아요. 그럼 앞으로는 특정 모델의 성능이 최고냐 이것보다는 비용 효율적이면서 안정적으로 당신의 문제를 딱 해결해주는 제품으로서의 AI가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거죠. AI가 가끔 틀린 정보를 막 진짜처럼 말하는 거 환각기 현상이라고 하잖아요. 들어보셨죠? 네네, 할루시네이션. 에반스는 이걸 그냥 AI의 버그나 실수라기보다는 좀 본질적인 성격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해요. 본질적인 성격이요. 네, AI가 무슨 정답을 다 외운 백과사전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방대한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해서 가장 그럴듯한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확률 게임 같은 걸 하는 거에 가깝다는 거예요. 확률 기반 시스템이니까. 네,
그래서 AI를 쓸 때는 이 오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거죠. 실수가 뭐 별로 큰 문제가 안 되거나 예를 들면 마케팅 문구 초연 잡는 거 정도? 네. 아니면 실수를 쉽게 찾아서 고칠 수 있는 분야? 뭐 코딩 보조 같은 거요. 그런데 우선 적용하거나 아니면 아예 오류를 관리하는 시스템적인 보완이 꼭 필요하다는 거고요. AI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질 거다 이런 걱정도 진짜 많잖아요. 네, 그 얘기 정말 많이 하죠. 근데 에반스는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기술 발전이 일자리를 그냥 없애기보다는 변화시켜 온 경우가 더 많았다고 지적해요. 엑셀 처음 나왔을 때 회계사가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데이터를 더 깊이 분석하게 되면서 늘어났던 것처럼요.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동화라는 게 특정 업무를 대체하는 거지 인간의 욕구 자체는 계속 새로운 걸 원하니까요. 그렇죠. 욕구는 무한하죠. 그래서 결국 다른 종류의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더 고차원적인 분석이나 창작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 변화 과정에서 특정 직업군이 겪는 고통은 분명히 있겠지만요. 네, 그건 감수해야 할 부분이고요. 결국 보면 AI를 둘러싼 이 핵심 질문들 있잖아요. 뭐 지식 재산권 문제, 오류 관리, 일자리 문제 같은 거요. 이게 아직 명확한 답이 없다는 거예요. 네, 아직은 그렇죠. 그리고 챗GPT 같은 도구가 특정 전문가들 빼고 그냥 일반 대중에게는 이걸 어떻게 써야 진짜 유용한가 하는 명확한 길을 아직은 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에반스는 지적하고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보다도 이 기술로 어떤 쓸모있는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자한테 실질적인 가치를 줄 거냐, 이게 기업이나 개발자들의 진짜 숙제란 의미죠. 기술은 그냥 도구일 뿐이니까요. 네, 오늘 베네딕트 에반스의 통찰을 통해서 AI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좀 균형 있게 살펴본 것 같습니다. AI 분명히 강력한 기술이지만 뭐 만능 해결사도 아니고 또 마냥 두려워할 대상도 아니라는 점, 그 가능성과 한계를 명확히 아는 게 중요해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냥 유행이니까 따라가기보다 이 기술이 실제로 당신의 삶, 그리고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지 좀 냉철하게 질문하고 탐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AI가 단순히 기존 도구를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드는 걸 넘어서요, 당신의 삶과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